안녕하세요. 엘더 사인과 그 확장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지금은 엘더 사인과 보이지 않는 힘을 합쳐놓은 상황이고요. 네,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고대의 존재가 있습니다. 고대의 존재는 그 전에 엘더 사인은 2011년도, 보이지 않는 힘은 2013년도에 나온 확장으로 나온 게임들이고요. 주사위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타지 플라이트 게임즈라는 곳은 이제 미국 작가 러브크래프트라는 작가가 창조한 그 굉장히 공포스러운 배경, 크툴루 신화라는 것을 배경으로 해서 많은 게임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엘더사인 역시 그런 크툴루 신화의 그런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판타지 플레이트가 만들었던 많은 게임들을 해서 전투 부분만 간단하게 차용해온 빌려온 형태, 간단하게 가져온 형태인데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고대 존재가 보이지 않는 힘까지 아마 본판 8, 확장 보이지 않는 힘이 넷 해서 합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 먼저 보시면 그 고대 존재 모습과 고대 존재를 공격하기 위한 그런 필요한 조건, 그리고 고대 존재의 이름, 그리고 고대 존재마다 각각 다른 게임에 미치는 영향이 나와 있고, 가운데는 그 고대 존재의 부활을 막기 위해 필요한 엘더 사인의 개수, 오른쪽 상단은 둠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파멸 트랙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모두 차게 되면 그 고대 존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게 차기 전에 뭔가 특정 조건에 고대 존재가 부활을 했다면 그 즉시 이 파멸 트랙은 전부 다 채워지면서 고대 존재의 생명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 파멸 트랙에 보시면 이상한 모양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몬스터가 그 칸에 둠스 트랙이 채워지게 되면 몬스터가 출현을 하게 됩니다. 몬스터 출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는 고대 존재가 깨어나고 나서 자정이 되면 이제 살아남은 조사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그 공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엘더 사인에서 보면 한 조사자가 진행을 하면 3시간씩 흘러가게 됩니다. 3시간씩 흘러가서 4번의 조사자들이 행동을 끝내는 순간 이제 신화 단계에 들어가서 신화 카드를 무작위로 뽑게 되는데요. 이 신화 카드들은 뭐 이렇게 OR로 된 위아래 중 선택도 있고요. 혹은 상단의 즉시 발동 효과, 하단은 그 하루 동안 지속되는 그 지속 효과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빨간색은 좀 더 진한 빨간색은 확장해서 들어온 것으로 좀 더 어려운 그런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24 확장 포함 24명의 조사자들 중에 선택을 하는데, 좌측은 보시다시피 좌측은 정신력, 오른쪽은 체력, 가운데는 그 조사자의 그 모습, 이름과 직업, 오른쪽 하단은 그 조사자의 능력, 그리고 왼쪽 하단은 그 조사자의 능력, 오른쪽 하단은 시작할 때 그 아이템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게임이 시작하게 되면 먼저 모험 카드가 6장이 깔리고 시작을 하고요. 가끔 다른 차원 카드들도 열릴 때가 있습니다. 이 다른 차원 카드는 일회용이고요. 모험 카드들은 6장 중에 뭔가 성공을 시키면 또다시 다른 한 장이 채워지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는 이 6장보다 더 작은 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뭔가 제약이 걸릴 수도 있고요. 줄어들 수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세팅은 6장입니다. 그리고 주사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녹색 주사위 6개는 면이 보시다시피
조사 표식이라고 해서 1에서 3까지가 있습니다. 돋보기 모양, 그리고 해골, 그리고 일종의 크툴루 문양, 그리고 두루마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6개는 동일하게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노란색은 얘보다 조금 좋은 주사위라고 할 수 있는 게 조사 표식이 2에서 1에서 4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4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빨간색은 조금 더 좋은 게 뭐냐면 조사 표식이 2에서 4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조커로 쓸 수 있는 문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주사위가 가장 좋은 주사위라고 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조커로 쓸 수 있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보통 조건을 해결할 때 이제 돋보기 모양 같은 경우는 합산을 해서 조건을 처리하는데요. 이 조커의 경우 돋보기만은 숫자를 1로 취급을 합니다. 네. 그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흰 주사위와 검은 주사위가 있는데 이거는 축복과 관련된 주사위입니다. 이거는 보이지 않는 힘, 확장해서 들어온 그런 추가된 것들인데요.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으면 이 주사위를 받아서 이렇게 이 주사위가 추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모험카드에서 실제로 하는 걸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서 토큰이라고 해서 이 단서 토큰을 하나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만큼의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 아이템, 일반 아이템, 특별 특수 아이템, 일반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조력자, 마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아이템을 얻을 수도 있는데 얘는 주로 빨간 주사위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네, 이쪽은 노란 주사위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두 개 동시에 사용 가능하다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 가능하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력자라고 해서 이제 좀 도움을 주는 그런 카드들도 있고 마법의 경우는 이제 괴물을 물리치거나 혹은 주사위를 이렇게 묶어 놓는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진행 때 다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각자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원하는 조사자 혹은 랜덤으로 하나를 정하게 되고요. 각자 하나씩 가지게 되고요. 고대 존재 역시 원하는 대로 혹은 랜덤으로 하나씩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가 가끔 출연을 하게 되는데 몬스터 출연하는 조건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몬스터에서 무작위로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 몬스터라든가 이제 앞 호스의 자손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고대 존재 중에 그 특정 고대신 에이션트 원 고대 존재들이 목적일 때 고대 존재들과 싸우게 될 때 고대 존재와 싸우게 될 때 그때 이런 특정 몬스터들을 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자들은 이제 공개된 6개의 카드 모험 카드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골라서 하나를 해결을 하던가 혹은 이렇게 공개를 하고요. 공개된 것들 중에서 원하는 걸 하나를 가서 해결을 하던가 혹은 이렇게 해결을 하고 몬스터를 잡으면서 몬스터와 이렇게 모험 카드를 해결을 하게 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숫자만큼의 보시다시피 녹색 원에 있는 숫자만큼의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보상들을 모아서 시작 지점에서 뭔가 아이템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판의 시작과 이 확장 보이지 않는 힘의 시작은 조금 다른데요.
약간 다른 점이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른 점이 있다면 보면은 기능들이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 도박을 한다든가 주사위를 굴려. 네. 그리고 아이템을 산다든가 이 트로피라고 하죠. 이 보상 모험 카드나 이 몬스터로 얻게 되는 보상을 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트로피들을 지불을 해서 네 이렇게 그 아이템을 살 수 있습니다. 상점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 치료를 할 때도 보면은 간단하게 빨리 얘기를 하자면 치료의 경우 정신력이나 체력 하나를 그냥 자기 행동을 써서 자기 차례에 회복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트로피를 써서 둘 중 하나를 최고치까지 채운다든가 혹은 4트로피를 써서 양쪽 모두를 완전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거는 녹색 주사위를 하나 굴려서 하나 아이템을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세 번째 거는 이제 아이템을 하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트로피는 엘더 사인을 구매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10트로피 엘더 사인은 보시면 이제 밑에서 다른 조건들이 바뀌기 때문에 엘더 사인 여기 보시면 5트로피까지만 있고 이제 10트로피 엘더 사인을 구매할 수가 없어졌습니다. 이 병원의 경우는 똑같고요. 그리고 축복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하나 이렇게 교회가라고 할까요? 이런 쪽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트로피 8을 지불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경우도 주사위 3개를 굴리는 거로 변경이 됐고요.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이 게임을 진행을 하는지를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험 카드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림이 나오고요. 모험 카드의 장면, 그리고 이름, 모험 카드의 이름과 트로피 개수, 트로피에 받을 수 있는, 성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트로피 개수, 밑에는 성공했을 때 성공을 시키기 위한 조건, 그리고 왼쪽에 빨간 쪽은 실패했을 때 불이익, 오른쪽은 성공했을 때 그런 보상입니다. 이렇게 조금 뭐랄까 보험 카드들을 좀 더 많이 이렇게 보이면서 직접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표가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요. 화살표가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 순서로 해결을 해야 하고 화살표가 없는 것은 원하는 순서대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요. 보시면 이제 뇌 모양은 정신력을 1 잃게 되는 것, 그리고 소용돌이 모양은 왼쪽 소용돌이 모양은 다른 세계가 하나 열립니다. 그리고 이건 일회성으로 해결이 되고 나면 더 이상은 열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모험 카드는 특정한 문제가 없는 한 해결되고 빠지는 즉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엘더 사인을 하나 얻는다. 그리고 괴물이 나타난다. 네. 그리고 보면 여긴 조력자를 하나 얻는 그런 보상이고요. 엘더 사인을 얻는 보상. 때로는 조건에서 정신력이나 이렇게 체력을 하나 지불을 요하기도 합니다. 조건을 완수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녹색 6개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진행자가 여기서 뭔가 시작점에서 뭔가 혜택을 지불하고 시작점에서 뭔가 행동을 하든지 혹은 원하는 모험 카드로 가서 이 모험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보상을 받던 무조건 하고 나서는 시간이 3시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한 3시간 단위로 흘러서 자정이 되는 순간 신화 카드를 한 장을 공개를 하고 그 효과를 따릅니다.
보통 신화 카드는 거의 안 좋은 것이 대다수고 가끔 좋은 것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시도를 하는 방법은 녹색 주사위 6개를 기본적으로 굴릴 수 있고요. 만약에 본인이 해당 아이템을 쓴다면 네, 추가적으로 주사위를 더 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축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다면 축복 주사위나 저주 주사위를 받게 되는데요. 축복 주사위를 받게 되면 이게 하나 더 늘어나는 효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색깔이 흰색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문양 개수와 똑같고요. 저주 주사위 또한 개수는 같지만 저주 주사위는 굴려서 같은 모양이 있는 것 하나를 제외를 시켜버립니다. 그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주사위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주사위를 가지고 그리고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축복의 경우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시도를 해서 실패를 하게 되면 축복이 풀리게 됩니다. 저주를 받아도 축복이 풀리게 되고요. 만약에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뭔가를 성공시키면 또 저주가 풀리게 됩니다.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축복을 받아도 마찬가지로 상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럼 이렇게 저주를 이렇게 모험 카드를 해결하는 방법은 주사위를 굴려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돋보기 문양은 합이 요구하는 조건 이상이라 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조건보다 남는다고 해서 그걸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원하는 주사위의 개수를 지불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해야 하고요. 한 번에 여러 개를 해결할 수는 없고 보통 한 번에 하나씩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번에 하나씩만 해결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주사위를 말씀드렸듯이 화살표가 있는 거는 요구 조건을 위에서 아래순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주사위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것이든지 먼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주사위를 굴려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켰을 때 다만 중요한 것은 주사위를 굴려서 해당해서 만족시키기 위한 주사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 조건에 맞게 지불을 해야 하고 남은 주사위를 또 굴려서 나머지 조건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사위가 조금 많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모든 조건을 만족을 시켰다면 보상을 받고 그러지 못했다면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모험 카드의 종류를 좀 보시게 되면 가끔 이런 테러라든가 공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포나 혹은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진입 시에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있고요. 특정 조건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엔터리 진입 시에 뭔가 둠토큰이 하나 올라간다든가, 네. 자정이 되면 몬스터가 하나 나타난다든가, 여러 가지 독특한 조건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네. 보시다시피 많이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특히나 이 공포라는 것은 뭐냐? 공포라는 것은 주사위를 굴렸을 때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이라면 어떤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공포 문양이 나온다면 즉시 해당 공포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근데 이 공포 효과를 발생시키기 전에 만약에 단서 토큰 같은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를 소비를 한다면 원하는 만큼의 주사위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 주사위를 다시 굴린다면 그 불이익을 받지 않고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공포 효과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공포 효과가 있는데 발동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해서 이 해당 조건을 완수하든가 아니면 실패하든가 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몬스터가 출현을 하는 경우 그 현재 조사자가 몬스터에서 토큰에서 뽑아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얀 칸이 있다면 거기에 몬스터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깔린 것 중에 하얀 칸이 있다면 그것 중에 선택을 해서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얀 칸이 이렇게 있는 것들이 몬스터 칸이 지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만약에 이제 몬스터 칸에 놓을 수 있으면 놓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몬스터가 밑으로 가서 만약에 보시면은 이 몬스터 조건이 원래 있던 조건을 가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래 있던 조건을 이렇게 가려버리는 경우도 생기고요. 혹은 이렇게 비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이렇게 대체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몬스터를 배치를 할 때는 무조건 각 카드당 무조건 한 장씩 배치를 한 다음에 또 추가로 2개를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곳에 놓든 태기를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가리는 게 조금 더 덜 불리합니다. 조건을 추가로 하면 조금 더 불리해지겠죠. 조건을 하나라도 이렇게 가릴 수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각각 무조건 한 장씩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이 2개 외에는 몬스터를 배치하는 곳이 없는데, 이런 경우는 제일 하단에 위치를 하고 추가 조건이 됩니다. 추가 조건이 돼서 이쪽은 뭐 어차피 위치가 없으니까 추가 조건이 돼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이렇게 화살표가 있는 곳에 놓게 되면 하단부에 추가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험 중에 내가 이 모험을 실패하더라도 이 몬스터 조건을 해결을 한다면 이 몬스터에 관한 보상은 트로피는 받을 수 있고요. 그 대신에 모험 카드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화살표가 있는 경우는 제일 하단에 있기 때문에 결국 모험 카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면 몬스터를 해결할 수 없겠지만, 이렇게 화살표가 없는 곳에서는 우선적으로 몬스터만 해결하고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몬스터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과 이렇게 노란색이 이렇게 잠금 혹은 녹색 주사위를 잠금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이렇게 주사위가 묶여서 해당 자리에 묶여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몬스터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조건이 풀리지가 않고요. 몬스터에도 이런 잠금 조건이 있지만 모험 카드가 나타났을 때도 그런 잠금이 있는 경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신화 카드에도 그걸 해당 잠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잠금 주사위가 잠겨서 쓸 수가 없게 되고요. 그 잠긴 주사위는 그것을 잠김 조건을 해결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해결해내야만 이렇게 잠금 표시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모험 카드든 몬스터든 해결을 해야만 그 주사위가 풀리게 됩니다. 혹시나 중복으로 또 다른 이중의 그런 잠금 장치가 있다면 해결하는 즉시 그 해당 주사위는 또 그 다른 잠금 장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네. 신화 카드에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잠금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녹색, 빨간색, 노란색 어떤 주사위든 잠금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주사위가 잠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진행자는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필요하면 단서 토큰을 이용해서 원하는 만큼의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주사위를 굴려서 어떤 조건도 만족시킬 수 없다, 혹은 만족시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싫다면 실패를 한 것으로 보고 원하는 주사위를 하나 빼고 나머지를 다시 굴려서 재시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도저히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을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되는데요. 실패를 했을 때 원하는 주사위 하나를 빼놓을 수 있습니다. 이걸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주사위 하나를 미리 빼놓을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면, 자기가 이제 나온 주사위 중에 원하는 면이 있을 경우 빼놓을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집중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딱 한 번만 할 수 있고, 네, 바꾸거나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뭔가 원하는 것을 한번 정하게 되면 원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본문 내용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기록을 만약에 아니라면 변경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을 추가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중을 해서 하나를 빼놓거나 혹은 네네네 이렇게 가능하고요. 집중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한 뭔가를 해결할 때, 한 모험을 해결할 때 한 번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다른 조사자와 같이 있다면 이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면 이 친구도 집중처럼 주사위 하나를 보관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보관된 주사위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만 할 수 있고요. 한 번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할 수 있고요. 둘 다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내가 그 모험에 있어서 다른 조사자와 있다면 한 번의 집중과 한 번의 조력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동시에는 안 되고 한 번 실패했을 때 집중이나 조력 중에 선택하고 만약에 또 실패했을 때 또 나머지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두 개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모험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 주사위는 돌아가게 되고요. 하지만 마법으로 묶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법으로 이런 주사위들을 보관을 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 마법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네, 그 모험이 해결되더라도 원한다면 계속 보관이 가능합니다. 누군가 사용하거나 어떤 조건에 의해 주사위가 잠김으로써 그 마법의 그런 보관하는 그 칸에서 없어지는 순간 그 마법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요. 주사위는 네, 그 마법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 주사위는 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마법 카드가 보관하고 있을 때는 자기가 원해서 누군가가 그 주사위의 면을 사용을 하든 아니면 그 주사위 면이 아니라도 그 주사위를 사용하기 위해 빼가든 혹은 뭔가 다른 효과에 의해서 주사위 잠김이라든가 이 마법 칸 위에서 없어지는 순간 마법 카드는 버려지게 되고요. 그때까지는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진행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캐릭터가 죽게 되면 둠 토큰이 하나가 올라가고요. 고대 존재 시트 위에 둠 토큰이 하나 더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차례에 새로운 캐릭터들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둠 토큰이 자찬다든가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서 고대 존재가 깨어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잠김 주사위가 다 풀리고 고대의 전투와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고대의 전투와 전투할 때는 집중이나 도움을 받을 수 없지만 나오는 조건 수만큼 고대 존재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데 이 둠 토큰이 모두 채워지면서 만약에 덜 채워졌다 해도 모두 채워지면서 이 고대 존재의 체력이 되고요. 성공한 개수마다 둠 토큰을 하나를 제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2개 이상 성공시키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조건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캐릭터가 전투를 할 때마다 3시간씩 흘러가고 자정이 되면 고대 존재가 그 조사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대 존재가 패하거나 조사자가 모두 죽을 때까지. 고대 존재가 깨어나기 전에는 조사자들이 파멸 토큰 하나를 올리고 게임에 다시 들어올 수 있지만 만약에 고대 존재가 깨어난 이후로는
패배한 조사자는 그것으로 더 이상 게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게임이 고대의 존재가 쓰러지든 고대의 존재의 부활을 막든 부활했다면 고대의 존재를 쓰러뜨리든 아니면 조사자들이 모두 패배하든 이렇게 해서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